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70회 방송이면서 저희가 준비한 성장해법 12의 마지막 회인 성장해법 제12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12회는 성장해법 제12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성장해법 12호는 말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하면서 저들만 살려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반동자들을 처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주사파와 그 하수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설마 하는 의심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사파라고 해도 그리고 그 주사파에 빌붙어서 생을 유지하는 하수인이라고 해도 설마 김정은의 지시나 김정은의 통제를 받을까? 라는 의심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이 완전히 거쳐지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 반동자들이 이제 저들의 마지막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군까지 아주 목통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눈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무능한 군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철책선을 감시하는 전자장비를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서 방치하는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은 군 지휘 통제 통신 체계인 C4I를 완전히 먹통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우리나라 군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흘려버릴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 내부에 간첩이 있거나 반역자가 암약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태로 군이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각된 것이 군 내부에 그래도 애국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희들로서는 참 한심스러운 상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죠?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그 간성인 군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 저들의 공작이 과연 저들 스스로 자진해서 저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저들이 자진해서 저럴까? 간첩이면 그렇게 할 거고 반역자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설마 자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협박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왜 이럴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들이 김정은에게 크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상층부가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힌 게 아니라 군을 통제하는 그 윗선에 있는 자들이 김정은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힌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히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 북한으로부터 군자금을 두둑히 받았거나 아니면 후에 북한을 자주 방문하면서 숙박을 통해서 2등급 기쁨조인 여자 문제로 엮였거나, 자, 이런 자들이 지금요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반동파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국정원이 간첩 잡기를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기능마저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겠답니다. 그 이전하기까지, 또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까지 도대체 몇 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군은 완전히 와해되어 가고 있고 간첩은 잡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간첩의 천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 태세까지 완전히 열려 있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다음 정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목숨을 걸고 다음 정권까지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들의 무지막지한 선거 대책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들의 막강한 선거 능력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들을 무력화시킬 한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 문재인과 투쟁하면서 보여줘야 하는 이 땅의 애국 지도자들의 희생적 행동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희생만이 하늘의 계획조차도 돌려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애국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이제 자리가 나니까 나요 하면서 그동안 알려진 이름값을 하려고 나서는 저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파는 그동안에 문재인 반동파 수장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탈원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고발하며 결국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의 탈원전 강행이 결국 그를 속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정신을 차렸는지 대전지검에서 불법 탈원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올가맬 수 있는 유일한 패착인 탈원전 문제를 파헤치고 되돌리기 위해 우리 개혁파는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국의 원전 전문가, 노조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이런 투쟁 행동이 결국 문재인에게 실수를 덮고자 무리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탈원전 관련 문서를 440개를 대낮에 폐기시킨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과연 다음 선거를 이기려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저들이 부정선거를 넘어서 탈법선거, 위법선거, 불법선거 등 아무리 수식을 붙여도 모자랄 선거 위의 선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슨 짓이든 자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결국 이런 문재인과 그 일당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또 필요로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권을 되찾고 나서야 문재인과 그 일당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정도는 바로 성장해법 제시와 희생적 행동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후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혁파는 정권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해 왔죠. 성장해법 이외에 문재인의 약점과 실수를 수없이 비판하는 여러 애국 세력과 함께 우리의 역할을 찾은 것이 바로 탈원전 문제입니다. 이제 성장해법 10일을 모두 발표하면서 하나는 완성했다고 자부합니다. 탈원전 문제는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재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맹렬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후시탐탐 자리만 노릴 게 아니라 적어도 성장해법 12호와 같은 국가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국민에게 알려진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파와 저 9번철은 이 나라와 여러분을 위해 미미하지만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본격적인 정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이 구독자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